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한 학기 책을 가지고 3개월, 4개월을 하면 꼼꼼히 한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2달 만에 책이 끝났다고 문자가 오면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야? 애가 구멍이 많은 거 아니야? 빵꾸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천천히 하나, 빨리 하나, 빵꾸는 생깁니다. 왜냐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설명을 딱 했을 때 그걸 머릿속에 탁 안착시키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끌고 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꺼운 책으로 꼼꼼히 하는 것도 물론 그게 맞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얇은 책으로 빠르게 여러 번을 쳐주는 게 아이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내가 뭔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꺼운 책으로 꼼꼼히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희 학원은 얇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이름을 붙인 게 연계학습, 누적학습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처음 시작하는 6학년 아이가 왔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를 제가 만듭니다. 어머님들 자녀들로 이 표가 전부 다 제 컴퓨터 파일에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어떻게 할지 최소 1년 단위 계획을 제가 잡아드려요. 보시면 여기 왼쪽에 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희는 책을 한 번 끝내는 걸 순환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한 학기 과정을 저희는 3순환을 시킵니다. 여기서 무조건 1순환은 개념서를 가지고 옵니다. 어머님들이 책방에 가시면 문제집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집은 3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념서가 있고, 두 번째가 유형서가 있고, 세 번째가 심화 문제집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다른 학원 다니다가 저희 학원 옮기려고 할 때 제가 상담할 때 꼭 물어보는 게, 문제집 뭐뭐 풀어보셨어요? 라고 하면은 개념서를 안 하고 바로 RPM으로 하던데요? 이런 학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중학교 수학은 개념이라고 부를 만한 두꺼운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RPM이나 센 같은 책을 가지고 유형을 반복시키면 점수가 조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습관에 적응이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 정석, 개념원리 이런 개념서를 볼 만한 근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라도 반드시 개념서로 개념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개념서를 잡고 나면 2순환 시간에 하는 게 유형서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학 문제집, 설명은 조금 짧고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RPM, 센, 저희는 개념 플러스 유형 플러스 파워편 쓰고 있고요. 그것까지 끝낸 친구들 제가 쓰는 책이 일품이라는 책을 써요, 저희는. 저희 학원 다니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은 한 반에 5명이 들어가는 개별 맞춤 학원입니다. 칠판으로 판서로 진행이 되질 않기 때문에 사실 일품 이상의 난이도 책이 한 명이 껴있으면 나머지 4명 친구들을 제가 봐줄 수가 없어요. 일품 이상의 블랙라벨이나 A급까지 가게 되면은 그 문제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답이 이거야,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출제된 원리, 어떤 개념에서 이게 왔는지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리는 건 일품 난이도까지 선행이 되고요. 그 밖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언주중학교도 가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블랙라벨과 A급 수학을 제가 섞어서 쓰고 있고, 또 요즘 강남에서 많이 쓰는 책 중에 TO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탑 오브 탑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도까지 제가 프린트해서 주고, 내신 할 때 심화를 위주로 다루고 선행할 때 심화는 일품 정도까지 나간다. 그럼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이거 보니까 거의 2달에 한 학기 끝내는 건데 저희 애는 수학을 잘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려요. 책의 종류를 바꾸면 되고 책의 난이도를 낮추면 되지, 무조건 한 학기는 2달 정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은 일단 늘어지게 됩니다. 늘어지기 때문에 약간 쳐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한 학기 과정을 2달에 끝낼 수 있는 책,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게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일품 같은 책의 공통점이 얇은 책이라는 거예요.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두꺼운 책은 쓰지 않습니다. 내신 기간에도 제가 다 복사해서 드리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실 필요 없으세요. 한 학기에 총 3종류의 책을 끝내게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1학년 1학기 1순환이 끝나면 1학년 1학기 2순환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1학기 1순환이 들어갑니다. 그럼 책이 순식간에 2권으로 느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달째가 되면은 3학년 1학기 1순환, 2학년 1학기 2순환, 1학년 1학기 3순환이 들어가면서 아이가 관리해야 되는 책이 총 3권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럼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책이 여러 권 되면은 고등학교 되면 기본적으로 부교재라는 게 생기거든요. 교과서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부교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은 총 3종류의 책을 항상 들고 다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가 뭐냐? 고등학교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들 한번 기억을 잠깐 20년 전으로 돌려보실래요? 혹시 초등학교 때 어머님 초등학교 다니실 때 6차 교육과정 세대식으로 제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한 학기에 몇 단원 정도 되는지 기억나세요? 어머님들 6학년 때 6학년 1학기 수학이 몇 단원까지 있었을까요? 찍어주세요. 정답 말씀드리면 8단원이었어요. 8단원까지.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몇 단원이냐? 6단원이에요. 그럼 8단원에서 6단원이 줄면 2단원이 줄었잖아요. 그럼 퍼센트로 계산하면 25%가 줄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학교 다닐 때보다 초등학생의 학습량이 25%가 줄었습니다.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되냐? 어머님들 기억나세요?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집합 배우셨죠? 근데 지금 중1들 집합 안 배워요. 고1로 넘어갔거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수학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자꾸 삭제가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평균적으로 20% 정도 양이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건데요. 이게 지금 수학의 정석, 어머님들로 공부하셨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목차를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어머님들이 세보시면 1학년 1학기가 몇 단원까지 있는지 보이시면 세보시면 19단원까지 있습니다. 고등학교 양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때랑 비교해서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습량이 점점 줄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줄지 않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방금 전까지도 위에서 내신 대비 하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들이 1학기가 몇 단원까지 있는 줄 아세요? 1학기가? 4단원까지 있어요. 1단원이 제곱근과 실수, 2단원이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3단원이 2차 방정식, 4단원이 2차 함수. 그럼 이 중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뭐일까요? 중간고사가 1, 2단원, 기말고사가 3, 4단원. 이랬던 애들이 1년 지나면 한 학기에 19단원을 공부해야 돼요. 그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약 10단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9단원. 1년 전까지만 해도 기말고사 시험 범위 2단원 달달달 외워가지고 학원에서 RPM 풀리고 센 풀리고 1품 풀리고 문제집 저희 기본적으로 5권 정도 풀리거든요. 우진이도 4번째 끝났어요. 위에서 다음 주에 5번째 끝나요. 이제 이 정도 풀리고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웬만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실수 안 하면.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게 안 돼요. 센 한 번 풀리기도 힘들어요. 19단원을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학원은 맨날 그 장사하려고 선행 강조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 게 학원 강사들은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니까 구글 트렌드라는 걸 많이 써요. 구글 트렌드에서 학부모님 연령을 놓고 수학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조사를 해보면요. 2017년 이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2017년까지는 뭐가 검색어였냐면은 심화, 경시, 영재원, 과고 이런 게 항상 떴어요. 근데 2017년부터 뭐가 나오냐? 선행. 왜 그런 줄 아세요? 2017년 때 대통령 바뀌면서 수능이 조금 쉬워졌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작년에도 킬러 문제 없앤다는 정책이 나오면서 약간 혼란은 있었지만 수능 난이도는 점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차라리 굳이 어려운 문제 할 거 없이 고등학교 거 빨리 시작해서 수능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거의 보시면은 초등학교 때 수능 영어 다 끝내버립니다. 중학교 때 고등 수학 다 끝내버립니다. 고등학교 가서 국어 공부만 계속해요.
대치동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속담 중에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수학에 몰빵하던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국어를, 고등학교 가서 구거에 진짜 올인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초등학교 때 영어를 끝내놓으셔야 되고 중학교 때 수학을 좀 끝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곤란한 게, 그럼 심화는 어떻게 하세요? 심화는 어머님들이 초등부 어머님들이면 저도 심화하라고 말씀드려요. 단적인 예로 어머님 너무나 잘하시는 학원 하나 있어요. 혹시 황소 아세요? 황소? 생각하는 황소? 요즘 황소가 변한 거 아세요? 옛날에 황소가 유명했던 게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대치동을 와서 본점을 갔어요. 황소가 프랜차이즈를 안 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혹시 초등 자녀 있으시면 아실 텐데 요즘 황소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노원구 중계동인데 중계동에서 조금 내려오면 종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인데요. 심지어 거기에도 생겼어요. 황소가. 왜 생겼을까요? 끝물이라는 거예요. 끝물. 옛날의 황소가 아닌 거예요. 그 심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대치동 어머님들이 빠르시잖아요. 한 발 빠르니까 이제 황소 빠지고 요즘 뜨는 학원 돌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머님들 돌파 수학? 돌파 수학은 내신도 안 봐줘요. 오로지 고등선행. 그런 학원들이 널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누가 지어낸 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 늦어도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고등수학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어려워서가 아니라 양이 많아서. 19단원이니까 저희 애 2바퀴 돌렸어요, 3바퀴 돌렸어요, 이제 공통수학 2 나갈까요? 아니요. 그냥 공통수학 1은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건 디폴트 값으로 그냥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애는 좀 심화하거나 뭐 고등학교 2학년 거 대수, 미적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이거는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의 또 함정이 뭐냐면 19단원이 있지만 이 19단원의 별명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붙인 건데 패자부활전이에요. 그러니까 19단원인데 완전 새로운 내용으로 19단원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대수 파트들의 핵심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내용으로 19단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굳이 2학기 파트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고등수학을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또 자유학기제니까 좀 길게 보시고 계획을 짜셔도 괜찮지만 중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이면 최소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수상, 옛날 말로는 수상, 요즘 말로는 공통수학원을 2바퀴 이상은 돌리셔야 된다. 그러고 애가 조금 여유가 남는 친구들이 그 다음 선행을 하는 거지. 어머님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과를 가려면은 졸업하기 전에 뭐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런 거 다 없습니다. 다 없고 공통수학 1만 잘하면 돼요. 공통수학 1만 잘하면 공통수학 2나 배수, 미적은 그 다음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동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름방학 때 꼭 공통수학 1은 잡고 간다. 여기서 잡고 간다의 내용은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은 툭 치면 툭 나오게. 항상 저는 아이들에게 기준이 9구단이라 그래요. 3, 5, 15 나오는 속도로 공통수학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저랑 공통수학 하는 친구들은 날마다 백지 테스트하고 날마다 저랑 거꾸로 수업하고 제가 물어보고 학생이 대답하는 요걸 계속합니다. 2달 동안 거의 멘탈 털릴 때까지 해요. 그 정도로 잡아줘야 외워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영어 학원 가면 매일 단어 시험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수학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이해가 안 됐나 봐요 하시는데 아니요. 암기를 안 한 거예요. 9구단을 안 해온 친구들이 2자릿수 곱하기 3자릿수 하니까 못 푸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9구단을 못 외워서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머님들이 이 19단원 외우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돼요. 외우는 거. 집에 오면은 선생님 수업 이해되니? 선생님 설명 이해됐니? 그것도 좋은 질문이지만 외웠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뭘 외웠냐? 목차를 외워야 돼요. 애들이 너무 이상한 게 어머니 요즘 유튜브 때문에 그런지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애들이 전체를 보는 시야가 되게 좁아져요.
수학 원을 끝내려면 어머님 이 단원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논술학원 다닐 때 글에 뼈를 잡고 살을 붙인다고 하잖아요. 수학의 뼈가 이겁니다. 아이들이 목차 순서를 몰라요. 순서를 모르니까 뼈를 못 잡고 뼈를 못 잡으니까 살을 못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수학원을 나간다. 고등수학을 나갔다. 그럼 몇 단원 해? 4단원 이름이 뭐야? 2단원 이름이 뭐야? 그럼 그 단원에서 뭐 배웠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이 나와요. 근데 단원 이름을 안 외우니까 문제만 푸는 거예요. RPM 센 가지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집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단원 순서, 목차 이걸 외우는 걸 꼭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심화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얘기가 잠깐 샜는데, 아까 제가 황소 같은 학원이 요즘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심화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품, 중학교 과정에서는 일품 난이도의 심화만 제대로 풀어도 언주중 시험 거의 10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품 풀었는데요 선생님? 푸는 게 아니고 일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친구든 동생이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준만 되면 언주중 시험은 그 이상으로 나오진 않는다. 나오더라도 전교생이 다 비슷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막 그렇진 않으니까 꼭 일품 난이도 이상은 애가 소화할 수 있으면 하되, 일품을 그냥 끝으로 잡으시면 심화에 대한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고등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수학도 기본 개념 외우고 딱 커트라인이 블랙라벨까지 안 가셔도 돼요. 중학교 때는 일품까지만 푸셔도 중학교 때는 그걸로 충분하다. 보다 많은 심화는 고등학교 입학하셔서 3월, 4월 내신 대비할 때 엄청나게 풉니다. 그때 풀리면 되니까 지금은 심화보다는 선행과 단원 외우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게 중학교 어머님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방학 때 그럼 너네들은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첫 번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인데요. 어머니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아이들 너무 순진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거북이처럼 열심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달리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애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토끼가 자줘야 돼요. 거북이가 아무리 성실히 달려줘도 토끼가 안 자면 거북이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토끼가 자는 시간이 언제냐?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이 조금 짧습니다. 언주중학교 기준으로 3주 정도 되고요. 3주 반 정도, 4주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족들끼리 여름 휴가도 가야 되고 캠프도 가야 되고 방학이니까 늦잠도 조금 자야 되고 아이들 패턴이 많이 무너지곤 해요. 근데 문제는 3주 무너지면 그거 회복하는데 6주, 7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학원에 무조건 묶어두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생활 리듬은 유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애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희들은 거북인데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쪼지 마시고 대신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학교 가는 시간 비스무리하게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자는 것도 방학이니까 좀 늦게 자가 아니라 그래도 비슷하게. 평소에 10시에 잤으면 한 11시에 자는 거, 12시까지는 안 되고, 평소에 학교 갈 때 8시에 일어났다? 그럼 8시 반, 9시까지는 자되 더 이상은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일부러 좀 이따 끝나고 보여드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저희 학원은 이 지하에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재원생은 제가 항상 무료로 제가 오픈을 해서 다 등록을 해줘요. 너무 웃기는 게, 제가 2년 전에 여기를 오픈을 했는데 큰 거 한 장 써가지고 나름 인테리어 했습니다. 공짜로 별로 시설 안 좋은 거 준다고 애들이 욕할까봐 나름 돈 많이 썼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학원 중학생들만 40명이 넘거든요. 야, 이거 서로 하겠다고 난리치면 어떡하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끊을까 했는데요. 이걸 오픈했더니 고등학생 5명만 신청하고 중학생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료인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제가 어머님들이면 좀 보내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를 해주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뭐 여러 개였어요. 뭐 지하라 불안하다, 이게 밤늦게 위험하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게 거의 지금 1년 내내 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설명회 할 때만 잠깐 쓰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그냥 제가 좀 피곤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하고 미라클 모닝을 좀 하려고 해요. 미라클 모닝이 별거 없고요.
저는 공부를 잘 가르치는 그런 스킬은 없고 노하우도 없고 제가 정직하게 공부해서 대학 갔기 때문에 똑같이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습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자습을.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습했거든요. 그때는 참 그게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수학 문제를 제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12시 이후로는 다른 학원 스케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루 3교시 체제로 돌려서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학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받을 거고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할 거예요. 문제집 무조건 2권 이상 정해서 2권 풀리는 거.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이 질문 상담 받아줄 수도 있고 채점 전부 다 해주고 관리해가지고 이거 15일 안에 끝내려면 어디까지 풀어야 될까? 이걸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겨울방학 때 저희 학원 중학교 2학년 여자애 데리고 한번 해봤어요. 그냥 아침 9시에 불러가지고 저랑 수업한 게 아니고 주구장창 문제집을 풀렸어요. 걔가 몇 권 풀었냐면은 4권 풀었어요. 물론 겨울방학이라 사주긴 했지만 걔가 힘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걔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학교 1, 2, 3학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9시면은 그렇게 빠른 시간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 가는 시간하고 똑같이 일부러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요. 지금도 약간 졸려요. 저는 9시 너무 졸린 사람이고 새벽 5시, 6시에 눈이 떠지는 약간 노인의 그 활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더 일찍 부르고 싶은데 아이들이 9시에 학교를 가니까 9시. 저도 아까 말씀드린 중계동에서 여기 9시까지 오려면 저는 아침 7시쯤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고민을 아시고 심지어 돈도 안 받습니다. 이런 학원이 많이 없을 거예요. 어머님들 보내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성적 올려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성적 올리는 건 둘째고 무너지면 안 돼요. 생활 패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3주 동안 이렇게 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3주 동안 선행책 1권, 복습책 1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선행책 2권 하셔도 되고 또는 심화 문제집 하나, 또 고등 문제집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한 책으로 상담해서 15일 동안 문제집 2권 이상은 누구나 풀릴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매일 나와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마다 당직처럼 돌려서 또 추가로 나오실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질문 받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안에 1인실은 26자리, 안에 여기 자리 20명짜리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명 정도까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집이 너무 멋진 친구들만 아니라면은 꼭 이거는 동참을 좀 해주시고 내가 화목에 뭐 특강 때문에 화목은 못한다. 그럼 미리 말씀하셔서 월수금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청서를 제가 내드리면 그거 보고 아이랑 다 상담해서 무슨 문제집 어떻게 끝낼지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학원 별도로 저희 학원은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우진이 같이 죄송하지만 언주중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주중학교가 방학이 7월 19일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7월 22일부터 8월 14일 수요일까지 여름방학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하는 특강 판서 수업은 고등 수학만 있습니다. 옛날 말로 말씀드리면 이게 수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응용 수업,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심화 수업,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응용,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심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응용,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응용 요렇게 나갑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 애는 처음 하는데 처음 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은 없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기본 시작하는 친구들하고 처음 나가는 친구들은 제가 어머니 상담을 할 거예요. 제가 웬만한 아이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데리고 하고 싶습니다. 아, 얘는 2번이면 됩니다. 라고 해서 나갈 거고 새로운 거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 시작반은 전부 다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저 말고 저희 학원에 선생님이 3분이 더 계세요. 그 3분은 중학교 과정을 또 열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추가로 열리니까 어머님들하고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7월 첫째 주부터 계속 전화로 상담을 드릴 거예요. 또는 제가 9시에 수업 마쳐지기 때문에 한 분씩 좀 오셔가지고 상담하면은 우리 애는 이번 여름에 뭘 끝낼 거고 언제까지 뭐 할 거고 그 상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판서로 진행되는 특강은 거기 적어드린 표에 있는 게 전부 다고, 나머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인 정원으로 개별 맞춤으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다만 여름방학이 조금 짧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바로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질리 끌 수는 없어서 내신 대비도 같이 병행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정규반 수업, 8월 14일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특강 수업,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보시고 아이 수준도 체크하시고 아이 진도도 체크하셔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 뭘 하면 좋을지 아이랑 얘기하셔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모실 거예요. 한 분씩 중학교 1학년부터 순서대로. 그럼 오셔가지고 저랑 얘기하시면서 또 전화하시면서 커리큘럼 같이 잡으시고 준비하면 알찬 여름 학기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대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촬영은 마칠게요.